먼저 본 내용을 진행하기 전에 안내 말씀드리자면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의 모든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상업적 목적, 개인적 목적의 블로그 게재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한 무단 도용 및 전제 재배포를 금한다는 점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주제, 옐런의 기준금리 인상 발언과 2021년 2분기 글로벌 경제 및 금융시장의 중요한 흐름을 좀 단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내용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이제 재무장관이 옐런 재무장관이에요. 옐런 재무장관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시기에 미국의 경기를 부양하던 그 시기에 미국의 중앙은행장이 벤 버냉키 의장이었었고, 벤 버냉키 시절 격한 미국의 경기 부양 정책을 실물 경기에 큰 무리가 없이 버블이 터지면서 또다시 미국의 실물 경제가 붕괴되는 것 없이 잘 마무리 지은 버냉키 다음에 미국의 중앙은행 의장이었었어요. 근데 이 분이 현재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국의 재무장관을 맡고 있고, 이 옐런 재무장관이 5월 4일 날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행사전 더 애틀랜틱과의 인터뷰에서 경제가 과열되지 않도록 금리를 소폭 인상해야 될지도 모르겠다요 라는 이제 발언을 했어요. 추가적인 지출이 경제 규모 대비 상대적으로 작을지는 모르지만 이는 약간은 매우 완만한 금리 인상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이전에 미국의 중앙은행장이었고 현재 재무장관이 이러한 사람이 이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되자 이 전날까지 미국의 현재 중앙은행장인 파월 의장이 큰 폭의 시장이 걱정하는 것과 같이 인플레이션이 지속해서 무리하게 상승하거나 중앙은행이 무리하게 기준금리를 올리는 일은 없다. 당분간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라고 시장을 애써 다독여 놨는데, 이분의 이 말 한마디로 금융시장이 폭락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5월 4일날 이와 같은 발언이 나오자마자 나스닥 지수 2% 이제 각각의 급락이 나타나게 되고 5월에도 하락세가 진행이 되게 됐죠. 그 뒤에 이제 미국의 옐런 재무장관은 말을 바꿔요. 미국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내가 예측한 것이 아니고 어떠한 압력을 넣는 권고도 한 것이 아니다 라는 이제 발언을 하게 되면서, 자기가 이 기준금리가 반드시 오를 것이라는 식의 발언이 적합하지 않은 것이었으면 좀 번복하는 그런 발언을 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의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새벽서부터 이제 각종 나오는 뉴스들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뭐 새벽 4시 정도서부터 그 시간대에 쏟아지는 또 전날 해외 금융시장의 흐름들을 보도하는 뉴스 내용들을 다 보고서는 대부분의 펀드 매니저들이 이제 본 작업을 하게 되게 되죠. 근데 이 뉴스라는 것은 자본주의 시대에 뉴스를 만드는 그런 언론기관도 결국은 지분율, 대주주가 존재를 하게 되고, 대주주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집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공익을 위해서 정부가 소유해서 언론을 막대한 영역을 가지고 있는 매스미디어 기업이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뉴스들을 최근 보게 되면,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율과 미국의 기준금리라는 이 검색어로 되어 있는 최근 뉴스들을 좀 검색해 보게 되면, 인플레이션율, 미국의 10년망의 국채금리 인플레이션율을 엮어서 이게 급작스럽게 올라가게 되면 실물 경기 개선세가 악화가 되게 되고 주식시장이 폭락이 나온다. 지금 기준금리 계속해서 안 오른다고 말하는데 실제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게 되고, 기준금리 올라가게 되면은 유동성이 급속도로 줄어들게 되면서 실물 경기가 위축되게 되고 개선세가 사라지게 되고 주식시장 폭락 나온다. 계속해서 급작스러운, 자고 났더니 점프하는 것 같이, 스카이 로켓 같이 점프하는 것 같은 급속도로 올라가는 것을 전제로 실물 경기가 안 좋아지고 주식시장 폭락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수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학습을 시키고 있죠. 새벽마다 일어나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게 어디까지가 참이고 어디까지 거짓인지를 구분해서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수개월 동안 이와 같은 학습 효과가 진행되게 되면 무조건 인플레이션 기준금리 나오게 되면 올라가면 큰일 난다, 실물경제 폭락하고 주식시장 폭락한다는 고정관념, 공식이 성립되게 돼요. 그래서 미국의 중앙은행장 파월 의장은 지속해서 인플레이션 기준금리가 예의가 나오고 기자들이 질문을 하게 되면
아니다, 아니다, 안정적이다, 인플레이션율 일시적이다, 기준금리 아직 올릴 생각 전혀 없다. 적어도 코로나19 감염 확산, 집단 면역이 갖춰져서 실물 경제가 완연한 회복세를 보일 때까지 실질적으로는 고용지표가 좀 더 바람직한 수준까지 상승이 되게 되고 실업률이 더 인하가 되는 그 시점에 실물 경기가 코로나19의 영향을 거의 안 받게 되는 시점까지는 계속 경기 부양을 진행할 거고 초저금리 기조 매월마다 진행되는 회사채 매입 계속할 겁니다와 안정을 이와 같은 발언으로 안정을 시켜왔어요. 그런데 듣보자 갑자기 미국의 통화정책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도 아닌 옐런 재무장관이 나도 과거에 잘 나가는 미연준 의장이었어. 그리고 지금 재무장관이야. 거기에 심취했는지 이와 같은 미국의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의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애써 시작을 다독여온 그 발언을 뒤집어 버렸죠. 그렇지만 이 옐런 재무장관이 이와 같은 분석이 잘못됐다 라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저희는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 매주 화요일 목요일 밤 10시에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서 진행하는 공개방송 바무리즘 그대를 통해서 지속해서 이와 같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율 기준금리에 관련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 내용을 살펴봤었고 결론은 우리는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통해서 글로벌 경제 및 금융시장을 조망하게 되면 구분하게 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사계절 장세를 구분할 수 있고 2020년 코로나가 중공 우한에서 처음 발병이 되게 되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시점에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경제대공황을 넘어가는 수준이다. 2020년 상반기는 미국의 경기 부양 정책으로 버텼지만 하반기로 가게 되면서 상업은행들의 연체율이 폭등하면서 경제대공황을 넘어서는 혼란의 시대가 펼쳐지게 된다. 공포의 시대가 펼쳐지게 된다 같은 뉴스 보도를 서슴없이 일정 기간 지속해서 누적해서 학습 효과를 또 진행했던 적도 있죠. 그렇지만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은 2020년 6월 공개방송서부터는 이와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 및 글로벌 경제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장세로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통해서 구분할 수 있게 되고 우리는 언론이 말하는 경제대공황, 겨울의 장세가 아닌 봄의 장세에 와 있다는 것을 지속해서 분석했고 이에 연관되는 분석을 통해서 그 분석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 검증해오고 있죠. 옐런 재무장관이 이와 같이 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을 하게 됐는지는 이전 공개방송들을 통해서 살펴봤고 주요한 내용만 다시 가져와 봤어요. 2021년 3월 미국의 무역 수지는 이와 같이 침체세가 더 격해지게 됐죠. 근데 여기서 시기를 잘 봐야지 되겠죠. 우리가 공개방송에서 살펴봤었던 어느 국가가 됐던 대부분의 경제지표들은 이와 같은 모습을 가져요. 4월에 실적이 격하게 침체되고 5월에 더 침체가 되게 됐다가 2분기에 4, 5, 6월 달에 이 실적 개선세가 강하게 진행이 되게 됐다가 3분기 7, 8, 9월에 가면서 둔화 내지 침체 현상이 나타났다가 12월까지 침체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가 12월 넘으면서 개선세가 이와 같이 진행이 되는 유사한 국가를 불문하고 대부분의 경제지표가 이와 같은 모습을 만들어요. 왜냐? 2020년 3월과 4월에 미국은 2조억 달러가 넘는 경기부양 정책을 진행하게 됐고 코로나19로 실물경제가 정상 가동이 될 수 없는 그런 시절에는 이와 같이 경기부양 정책이 진행되게 되면 그 경기부양 정책이 시작됐었던 근 기간에는 실적 개선세가 나타나게 되죠. 그렇지만 이후에 추가적인 미국의 경기부양 재정정책이 지연이 되게 됐고 12월 4주차에야 트럼프가 물러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경기부양 정책을 진행을 했어요. 그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3월에 와야지 미국 바이든이 다시 1조 9천억 달러의 경기부양 재정정책을 진행하게 됐죠. 여전히 대부분의 글로벌 경제는 이와 같은 추가적인 일정 규모가 넘어서게 되는 경기부양 정책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다시 경제의 단상을 나타내는 경제지표 실적의 둔화세 또는 침체세가 나타나게 되는 여전히 경기부양 정책이 필요한 그러한 조건에 와 있죠. 근데 이러한 경제지표들의 모습과 미국의 무역 수준은 굉장히 달라요. 얘가 다른 경제지표들과 동조돼서 움직여 왔다면 이 4월, 5월까지 낮아졌다가 더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그 뒤부터 2분기에 개선세가 나타나고 3분기에 둔화세, 12월에 좀 낮아졌다가 2021년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개선세가 더 이렇게 나타났어야지 되죠. 이 모양이 굉장히 달라요. 따라서 이 미국의 무역수지 이와 같은 결과를 만든 원인에는 대부분의 경제지표에 적용되는 그와 같은 원리가 아닌 다른 원인, 독특한 이 무역수지라는 경제지표의 실적에 미치는 독특한 원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그림으로서 살펴볼 수 있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공개방송을 통해서 이미 수차례 살펴본 바 있죠. 바로 이 자료예요. 이와 같은 시각 자료를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은 여기는 그림 공부만 하네, 이게 데이터예요. 이 데이터하고 이와 같은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 내용은 수치상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분석 방법 또는 방정식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통계 분석 등을 통해서 원인과 결과 분석 내용을 확인을 하고, 이와 같은 내용으로 컨센서스를 하기가, 그러니까 공감대를 만들기 어려운 대부분의 분들과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서 인류의 진화 과정 속에서 인간의 두뇌 용량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시각정보, 시각자료로 이것을 돌려서 가져온 것일 뿐, 여러분들이 이 그림만 보여준다고 이 그림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좀 참고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파란색 선으로 미국 달러 인덱스를 나타내게 됐어요. 미국 달러 인덱스는 위로 올라가게 되면 미국 달러 가치 강세,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약세를 나타나게 되고, 이 미 달러 인덱스의 녹색 선으로 수명 주기를 나타내게 됐어요. 수명 주기는 제일 밑에서부터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 쇠뜨기로 구성이 되게 되고, 수명 주기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반도체의 기술 수명 주기가 짧아진다. 스마트폰의 제품 수명 주기가 짧아진다. 이미 수명 주기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고, 인간의 생로병사와 같이 사회과학에서 아주 오랜 기간 통용적으로 보편성과 타당성이 검증된 방법론이죠. 다만 이와 같은 수명주기론을 특정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 또는 특정 금융상품의 가격 분석에 적용한 것이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의 지적재산권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파란색 선 미국 달러 인덱스의 수명주기를 나타내게 됐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여기에 중간에 있는 붉은 선으로 색칠해 놓은 이 선이 미달러 가치의 평균 하락 속도, 경유지예요. 평균 속도예요. 얘를 상회하게 되면 미달러 가치 강세 구간, 얘를 하회하게 되면 미달러 가치 약세 구간이 나타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여기에 파란색 선이 이와 같이 성숙기, 즉 이 빨간색 선 위에 미달러 가치 강세 구간에 위치하게 되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미달러 가치가 강세를 나타나는 조건에 들어와 있었던 기간 이후에 파란색 선이, 이 빨간색 선인 미국의 무역 수지 실적의 침체세가 나타나게 돼요. 왜냐? 미국에서 1달러 샵에 있는 물건을 해외에다가 팔게 되더라도 이와 같이 미달러 가치가 강세 조건을 만들게 되면 외국에서는 1달러보다 더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미국의 무역 실적이 악화가 되게 되겠죠. 이와 같은 매우 상식적인 현상을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게 되고, 2015년이 넘으면서부터 다시 파란색 선이 미달러 가치 강세 구간에 머물게 되게 되고, 일정 기간이 경과된 무역 수지 실적이 악화되는 현상, 그리고 코로나19 발생 전에도 파란색 선이 이와 같이 계속해서 미달러 가치 강세 구간에 머물고 있죠. 현재도 여기서 소폭도 하락은 되게 됐지만 여전히 성숙기 강세 기간, 가치 강세 구간에 머물게 되면서 이 기간이 미달러 가치 강세 기간이 누적되게 되면서 미국의 무역 수지가 급속도로 침체되는 현상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 공개 방송에서 살펴봤다시피 이와 같이 미국은 어쩔 수 없이 저 미국의 무역 수지를 침체세를 둔화시키기 위해서라도, 개선이 아닌 침체되는 거를 점진적으로 둔화시키기 위해서라도 미달러 유동성 공급 속도를 가속시킬 뿐이 없고, 또 하나 여전히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미국은 2020년 12월서부터 과학적으로 안정성이 최소한으로 입증된 임상 3상을 마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선제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2021년 기간에 집단 면역을 갖출 수 있는 조건에는 와 있죠. 그렇지만 여전히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물 경제가 정상 가동되기까지 또 경기 부양 정책이 진행되게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물리게 되면
결국은 미국은 일정 기간 추가적으로 더 미달러 유동성 공급 속도를 가속시키는 것이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게 되죠. 또한 미국은 인플레이션율이 2%를 넘어서게 되면 주요한 경제지표의 실적 개선세가 강화되게 되고, 인플레이션율이 5%까지 증가되게 되면 미국 국가 부채 비율이 증가되는 게 둔화되고 개선되는 현상까지도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미국은 미달러 가치 강세를 원하는 게 아닌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 화폐 가치가 상대적으로 약세 조건에 위치하기를 원하고 그러한 정책을 진행해 오고 있죠. 근데 대한민국은 몇 국가가 안 되지만 수년 동안 미달러 대비 원화 가치 강세 조건의 자체 통화 정책에 의해서 계속해서 머물고 있는 중이죠. 과연 현재 환율이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적절한 환율이 맞는지 그것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죠. 특히 코로나19 경기 부양, 실물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원화의 통화 유통 속도가 가속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원화 유동성 공급이 원화의 통화 유통 속도가 가속될 때까지 계속 증가돼야지 되는데, 이렇게 되면 미달러 대비 원화 환율 가치가 약세 조건에 가야 되는데 왜 대한민국은 역사의 초강세 구간에 계속 내버려 두는가에 굉장히 의문이 생기게 되게 돼요. 많은 불가능한 이유들을 되겠지만, 미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관리하고 있다와 같은 많은 불가능한 조건을 두겠지만, 다른 나라들을 보게 되면 대한민국의 통화 정책하고 완전히 달라요. 이것도 안정적인 대한민국의 환율 제도, 환율 가치를 유지하는 한국은행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도 다시 한번 의문을 좀 가져야 돼요. 본 얘기로 돌아오게 되면 이와 같이 미국의 무역 수지가 침체되는 현상은 바로 이 미달러 가치라는 것에 연동되고 있고, 미국은 여러모로 미달러 유동성 공급 확대를 하는 것이 자국의 이익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되게 되면 결국은 인플레이션율이 2021년 3월에 미국이 2.6%를 기록을 했고, 미국의 중앙은행장 파월 의장은 일시적이고 전년의 실적이 나빴기 때문에 기저효과다라고 치부를 하게 됐지만, 다른 경제지표의 개선세하고 맞물리고 있고 향후에도 미달러 유동성 공급이 증가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인플레이션율은 증가됐을 뿐이고 없고, 또 하나 옐런이 말한 것과 같이 이와 같은 유동성 공급 확대를 통해서 미국은 이미 2020년 3분기서부터 미달러 통화 유통 속도의 침체 현상이 종료됐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미국이라는 경제의 바스켓 속에서 물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국가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임계 수준의 통화 유통 속도가 필요해요. 이 통화 유통 속도를 가속시키는 것은 유동성을 계속해서 공급을 하는 거죠. 얘가 점진적으로 차오르게 돼서 이 임계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서 미달러의 통화 유통 속도의 침체 현상이 2020년 3분기에 종결이 되게 됐고, 이 시기를 기점으로 미국에서 돈놀이, 돈의 도매상, 상업은행들의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되게 되면서 미국 경제의 실적 개선세, 다른 경제지표들의 개선세도 매우 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미국은 이와 같은 상황에 와 있고, 여기에다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을 더 하게 된다면 미국 경제는 2021년, 2020년과 다른 매우 빠른 개선세가 나타나게 되고, 2020년에 중공 경제 개선세에 뒤처졌던 것을 만회할 수 있다는 것을 2021년 1월 초에 진행했었던 공개방송에서 미국 경제를 이미 조망해 본 바 있죠. 이와 같은 흐름이 진행되고 있고, 결국은 실물 경제가 미국은 점진적으로 더 개선세가 강화되는 시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과도한 유동성을 계속해서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이 유동성을 흡수하는 과정이 진행되게 돼요. 그래서 결국 옐런이 말한 것처럼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정책의 유도하에 실물 경제 개선 속도를 기준으로 기준금리 인상 수준을 결정하게 되죠. 언론이 보도하는 것과 같이 기준금리가 자고 났더니 막 3%, 4%막 그렇게 뛰면서 실물 경제가 망가지는 게 아닌, 이와 같이 미국은 통화정책이 주요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 내용에 딱 맞아 떨어지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선 이들도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통해서 자국 경제의 속도, 개선 상황을 면밀하게 체크하면서 통화정책을 운영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이와 같은 조건 속에 와 있고, 이와 같은 미국 경제의 개선세가 강화되고 있는 시절,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그 시절에 다가온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공개방송을 통해서 살펴본 바 있죠.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글로벌 경제를 초망하게 된다면 이와 같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장세로 구분해 볼 수 있게 된다. 봄의 장세는 주요한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가 되게 되고 주요한 국가의 경제 성장률이 둔화를 넘어 침체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지만 경기 부양 정책이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진행됨에 따라서 이와 같이 미 달러의 가속도 그리고 미 달러의 가속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 기간이 누적됨에 따라서 미국의 경제가 서서히 개선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봄의 장세는 주요한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가 되게 되지만 통화 유통 속도를 가속시키기 위한 유동성 공급 확대가 진행되게 되고 이와 같은 경제 방향성에 수렴한 금융시장은 유동성 장세, 대세 1차 상승기가 진행이 되게 돼요. 봄의 마렵, 현재와 같은 봄의 마렵에 다가섬에 따라서 주요한 경제지표의 개선세가 더욱더 강화되는 시절에 나타나게 되면서 기준금리가 서서히 점진적으로 증가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언론이 말하는 것처럼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주식시장이 폭락한다. 주식시장이 폭락한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볼 수 있게 되고 언론이 보도하는 바가 100% 진실이 아닌 소설을 쓰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 그 기사를 적는 기자가 이와 같은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 체계를 갖추고 자기가 기사를 적은 그 분석 결과가 맞는지 검증하는 기사를 적은 뉴스 보도는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또한 100% 진실인 또한 70%, 80%까지 진실인 뉴스 보도도 존재하지를 않더라고요. 이와 같이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물 경제가 정책의 유도하에 꾸준한 경기 부양 정책에 따라서 실물 경제가 개선되고 그것이 더 강화되는 시절 봄의 말엽서부터 여름의 장세에 진입하는 기간에 기준금리는 정책의 유도하에 점진적으로 상승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금융시장은 폭락이 나타났는가? 아니죠. 유동성 장세를 넘어서 실적 발표를 한다고 실적 장세가 아니에요. 주요한 기업들이 정책이 유도되어서 실적 개선세가 나타나는 시절 이와 같이 금융시장은 1차 상승보다 더 강한 대세 2차 상승기가 진행되는 시절 그것이 이미 여러 경제지표를 통해서 그러한 조건이 갖춰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다만 여전히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진행되고 있고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의 특징은 실물 경제의 정상 가동을 가로막는 것이죠. 얘가 제어될 수 있는 수준까지는 본격적인 여름의 장세는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주요한 경제 지표들이 여름의 장세 진입 조건들이 갖춰지고 있다면 기준금리가 정책의 유도에 점진적으로 상승할 시기가 머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이와 같은 실물 경제 방향성에 수렴하게 되는 금융시장도 보게 되면 뉴욕의 종합주가 지수는 이미 2010년도 글로벌 금융시장의 글로벌 경제 설비 투자 호경기 주기 2013년도서부터 글로벌 부동산 호경기가 진행됨에 따라서 대세 1차 상승이 진행되게 됐고 태동기를 넘어선 수명주기상에서 태동기를 넘어서 경유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일정 기간 휴지기를 갖고 다시 2차 상승이 진행되게 돼요. 2차 상승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2020년 중공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서 미국의 경제가 멈춰서게 되고 이와 같은 뉴욕 종합주가지수도 일시적인 폭락 현상이 나타나게 됐지만 이후에 다시 이전의 2차 상승 속도를 회복하고 있는 중이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붉은색 선 경유지 평균 상승 속도를 의미하는 역사적인 평균 상승 속도를 회복하는 그 시점이 머지않았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죠. 왜? 미국의 실물 경제의 단상을 나타나게 되는 미달러 통화 유통 속도가 2020년 3분기에 침체 현상이 종결되게 되면서 이후에 실적 개선세가 강화되고 있고 이와 같은 강화되는 현상에 따라서 역사적인 평균 상승 속도를 회복하는 그 시절로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대부분의 금융상품들은 뉴욕 종합주가지수와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 구분되는 게 있죠. 이와 같은 뉴욕 종합주가지수의 수명주기보다 더 앞서 나가는 그런 애들이 있죠. 2025년 완전 자율주행의 시대 인류가 진화 과정 속에서 자동차라는 것을 만들었고 자동차는 휘발유 기름을 집어넣고 이것을 태워서 움직이는 것인데 2025년이 되게 되면 자동차 스스로 움직이는 시절 현재는 택시를 타면 운전기사분이 운전을 하고 버스를 타게 되면 운전기사분이 운전을 하게 되고 택배를
배송을 주문하게 되면 택배라든지 그것이 트럭 운전사 분이 운전을 해서 가져오는 시절이 되게 되는데 2025년도서부터는 자동차 스스로 움직이는 시절이 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다 스스로 움직이는 시절, 대부분의 운송업 관련된 그런 직업군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그런 시절이 이미 다가와 있죠. 몇 년 남지 않았어요. 이러한 시절이 되게 되면 사람이 이제 자동차를 운전을 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이 손과 발, 그리고 귀, 코, 눈으로 감지하고 뇌로서 판단 내려서 자동차를 제어했던 모든 것들을 센서들이 대처를 하게 돼요. 센서들이 감지한 여러 가지 신호들을 또 처리하는 GPU 플랫폼 또는 이제 CPU 같은 것들이 필요하게 되고 때에 따라서는 라이다, 카메라 같은 것도 같이 연동이 되게 되죠. 이와 같이 모든 감각 장비를 통해서 들어온 신호들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이와 같은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되게 되고 자동차 스스로 움직인다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자동차에 인공지능 베타 버전을 집어넣고 베타 테스트를 진행하는 거예요. 베타 테스트를 5년간 마치게 되면 인공지능의 시대가 펼쳐지게 돼요. 이것도 우리는 영화 속에서는 들어봤었던 내용이 불과 10년도 남지 않은 시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되면서 대부분의 인간의 직업을 다 대체하게 되는 그런 시절이 오게 되죠. 혹자들은 인공지능 시대가 오게 되면 더 편리해지고 좋아진다. 맞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이와 같은 시절에 충분한 자본을 갖춘 당장 먹고 살 필요가 없는 운송업에 종사하지 않는 배달업에 종사하지 않는 단순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단순 근로자에서 3교대 공장에서 3교대 5교대를 통해서 단순 작업을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인공지능의 시대가 매우 좋은 편리함이 있는 시절이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근로자들의 직업이 다 사라지게 되는 이 10년도 안 남은 시절, 과연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와 같은 직업이 사라짐에 따라서 이와 같은 수많은 노동자들이 무엇을 통해서 경제 활동,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한 곳이 아무도 어떠한 국가도 없죠. 결국은 개인이 알아서 이것을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돼요. 특정 직업을 통해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훈련 과정이 짧으면은 뭐 1, 2년에 마치는 것도 있지만 전문직을 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년 기간의 숙련 과정이 요구되게 되죠. 지금서부터 그와 같은 것을 국가도 도와주지 않기에 스스로 알아서 찾아가야 되는 시절이 지금의 아주 중요한 시절이 되게 돼요. 이와 같은 시절이 도래함에 따라서 변화가 나타나는 뉴욕 종합주가 지수는 평균 상승 속도를 의미하는 경유지에 다가선 상황인데 얘를 더 앞서가는 그러한 상품군이 이와 같은 것과 관련된 것들이고 이 중에서 글로벌 업황, 반도체 업황에 연동되는 글로벌 반도체 지수는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구성되어져 있는 즉 현재까지 인류의 진화 과정 속에서 고정적인 반도체 매출을 통해서 구축된 이 수명 주기가 상방으로 돌파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에 연동돼서 이와 같은 시절에 관련된 금융상품들도 똑같이 연동된 기존 수명 주기를 돌파하는 형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대부분의 금융상품보다 수명 주기상으로 더 몇 발자국 더 앞서가는 흐름이 진행되고 있죠. 우리가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되는 것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와 같은 완전 자율주행 인공지능 나오게 되면 반도체 잘 나갑니다. 그러면 머릿속에 대본 떠오르는 게 삼성전자를 사야지 얘기가 나오게 돼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금융상품들은 반도체 업황의 대부분의 금융상품들은 이 반도체 지수에 살펴볼 수 있듯이 2017년 이후에 상승세가 나오고 일정 기간 조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상승세가 더 강화되게 되면서 수명주기를 돌파하게 되는데 삼성전자는 여기서 꼬꾸라지게 되죠. 왜냐? 2017년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3.2%, 2018년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2.7%, 수정되기 전 버전이에요. 2019년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2.0%, 대한민국 정책이 설정한 경제 방향성은 하락 추세. 대한민국의 정책이 설정한 경제 방향성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개별 기업의 경영활동, 주식가격의 변화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게 되죠. 삼성전자는 아직 여기 있어요. 상승세가 아직 수명주기가 상승세가 아직도 시작이 되지를 못했죠. 이와 같은 상황에 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삼성전자에 투자할 것이 아닌, 삼성전자가 아닌 글로벌 반도체 업황에는 투자할 만한 곳들이 매우 많다. 수명주기를 상방으로 돌파하는 애들이 매우 많다. 수명주기가 시작되지 못하고 이 수명주기를 상승생애를, 새로운 생애를 만들어야 될 사람은 지금 깜빵에 가 있는 시절, 과연 상승생애가 진행이 되겠는가? 매우 상식적으로 여기 투자하기보다는 다른 곳들에 투자하는 시절, 이와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은 두 가지의 큰 줄기가 존재를 하게 되고, 글로벌 경제는 옐런 재무장관이 말한 것과 같은 그러한 시절이 도래가 머지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었고, 다소 좀 처음 참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상세하게 좀 말로써라도 상세히 설명을 드렸고,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이제 분석 자료들은 기존의 이제 공개 방송의 녹화 편집본,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인플레이션율, 기준금리, 2021년 미국 중화인민공화국, 대한민국 유럽 경제 조망, 2021년 글로벌 금융시장 조망, 1월에 진행했었던 그러한 내용들을 찾아보시게 되면 더욱더 이어 연동되는 상세한 깊은 분석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방송이 화요일, 목요일 밤에만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월, 화, 수, 목 중에는 이와 같은 네이버에다가 이제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라고 검색어를 치시게 되면 블로그에 이와 같은 클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블로그 경제지표 스토리텔링 우리가 사는 세상 바로보기라는 블로그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매일 2개 정도씩 그날 이제 분석한 내용을 올려드리게 되고, 블로그에는 매우 단편적인 얘기만 좀 분석한 내용을 공유를 하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연관 검색어에 보게 되면 주상지라고 여기 조회가 돼요. 조회수가 좀 이제 많아져갖고 연관 검색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주상지를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세 번째 거 얘를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 주상지, 주가를 상승시키는 경제지표 카페가 연결이 되게 되고, 여기에 올리는 시황은 블로그에 공유된 것보다 좀 더 심층 분석, 인덱스 리뷰가 된 내용이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블로그 내용을 통해서, 블로그와 카페를 통해서 매일마다 그 분석된 내용을 참고를 하실 수 있는 자료를 제공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번마다 평일 퇴근하신 늦은 시간, 주무시기 전까지 평일의 소중한 여가 시간을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진행하는 공개방송 밤을 잊은 그대 함께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저희는 늘 지독, 중독, 고독의 3독의 정진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드리고자 늘 노력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지독, 중독, 고독 3독의 정진의 마지막 단계는 여러분들의 구독이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물러가고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밤 10시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를 갖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